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픽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완화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더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는 발표를 이미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편 방안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번에 취득세 세제 쪽에 그 완화 대처하고요. 그 대출도 이제 완화하고요. 네. 그래서 취득세뿐이 아니라 이제 양도세율도 좀 중과 배제 1년 늦췄고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것도 양도세율을 좀 하향 조정을 했고, 담보대출도 다주택자들이 그전에 안 됐거든요. 규제 지역에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사업자 부활을 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는 일반 다주택자, 특히 무주택자는 별 관계가 없고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 던지기, 패닉셀링 분위기가 오니까 이런 부분에 좀 당근을 주는 정책으로 매물 좀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대책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 되게 유리한 정책을 새로 펼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기 위한 거다 이런 설명도 있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정부가 지금 이 대책을 던진 명분은 그겁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는 거죠. 현재 그 PF 대출이나 이런 증권사 위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이 이제 급격하다 보니까 매수 수요 심리가 완전히 죽어 있거든요, 현재.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지나치게 되면 올해 지금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 15만 호 정도가 지금 분양 물량이 있거든요. 그 분양 물량이 이제 미분양이 좀 많이 나게 되면 이게 또 금융회사나 이런 곳으로 이제 전이가 될까봐 분양이 안 되면 이제 대출이 회수가 안 되고 회수가 안 되면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일부 이금융은행권이나 금융사 캐피탈 이런 데들은 좀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던진 것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나 어떤 그 틈새에 나중에 이제 집값이 회복기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요소들을 미리 너무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잘 조정해서 선별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어떤 대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교수님 진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네네. 부동산 가격이 비이상하게 그러니까 거품으로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다 지금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일종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런 조치를 통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무주택자나 일반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아니고요. 네. 경제라는 어떤 큰 그 명분 하에 결론은 이제 다주택자나 투자자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만 명분상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요. 그래도 좀 여론의 눈치가 보였는지요. 그 임대사업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임대는 없고요. 10년 장기 임대라는 점을 이제 부각시켰어요. 임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면을 부각시켰는데 그게 이제 양면의 칼날입니다. 물건이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기 때 매물 부족이다, 매물 잠김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혜택은 많고. 네. 그러니까 장기 임대로 물건이 전세시장에 안전된다는 것은 앞면만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뒤 이면을 보면 나중에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물건이 없으니까요. 물건이 10년 동안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묶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도와 어떤 수준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빌라만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아파트를 풀었다는 점은 제가 볼 때 명분은 주택시장 안정을 던졌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다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나중에 주택가격이 회복기에는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 이걸 안 한다라면 이번 정부는 투기나 투자를 도와주는 정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시점이 됐을 때 강력하게 선별적으로 던졌던 규제 완화책을 걷어들인다라면
그나마 뭐 좀 비판을 좀 면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 대출도 해주고 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네. 더 많은 주택을 갖고 싶은 욕구를 느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선 손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시기가 적절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미분양 물건이 매년 5만 채 이상은 계속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미분양이 뭐 늘고 있다, 좀 과대 좀 보도를 하는 바람에 건설회사가 뭐 평소에도 부도가 났었는데 경기가 좋을 때도요. 마치 이번 위기 때문에 부도가 많이 나는 것처럼 좀 과장됐죠. 그래서 좀 경제 위기감을 불태워가지고 정부의 지원책이 명분을 갖게 한 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이러한 대책이 무주택자들의 어떤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뭐 조치라든지 다주택자 풀어준 내용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어떤 대책을 써도 그게 쉽게 안 잡히잖아요. 네. 내려갈 때도 어떤 규제나 대책을 써도 잘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려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둔화하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둔화하다는 속도가 안전하게 계속하면 좋은데 어느 정점에 가서 미국이 금리를 너무 멈춘다든지 이러면 잘못된 또 심리가 발동을 하면 또 투기 수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죠, 정부에서. 근데 저 개인의 인상 비평인지 모르겠으나 방금 네네. 부동산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동산을 잘 못 잡는 것 같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잘 잡히는 것 같은 인상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뭔가 비결이 있는 전혀 얘기인지. 아니죠. 네. 비결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던진 대책들이 네. 부동산 대책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나야 시장에 완전히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부동산은 장기성 대상 재활에서요. 그렇죠. 집을 뭐 오늘 결심해서 내일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주식처럼 오늘 해서 내일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게 시장에 효과가 나는 게 빠를 때가 6개월이고 늦을 때가 1년입니다.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저금리 코로나 때 좀 힘을 못 썼지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이미 시장은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나타나고 있는 중에 금리 인상이 터진 거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07년도 임기를 마치고 넘어갈 때 기존에 던졌던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7개월 됐을 때 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 올리면 결국은 정책 효과가 있던 것인데 거기에 외부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외부 요인까지 가셔다 보니까 더 이제 가격 하락이 이제 가속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값을 낮춘 정부 당국 현 정부는 크게 한 일이 없죠,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네. 지난 정부가 했던 조치가 당시 정부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이지 네, 이를테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엉망이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도록 했던 거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잘 잡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 그건 정말 나쁜 해석이죠. 네네. 상식적으로 누구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네네. 하루 만에 성적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네, 하루 만에 1년이면 꾸준히 해야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그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성적이 올랐는데 그 전날 공부했다고 올랐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1, 2년 동안 했던 것이 나타난 거죠, 시장에. 네네. 네. 그런데 나쁜 해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가 네. 이를테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정권 네. 교체를 당한 것은 부동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유력하게 많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네네. 저도 정치는 정확히 제가 전문가 아니지만 네네. 모 언론사에서 그 당시에 그 무주택자하고 유주택자가 어느 정도 비율로 이제 지금 여권이나 야권을 찍었나 봤더니 아이러니한 것은요. 보수를 찍은 분들도 무주택자가 반이고 유주택자가 반이고요. 네. 또 진보를 찍은 분도 유주택자가 반이 있고 무주택자가 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묘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부동산의 문제가 결국은 정권이 바뀌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단 첫 번째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인데 네. 앞으로는 또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거로 예상되시나요? 이번 정부는 제가 지금 이게 세 번째 대책인데요. 네네. 어떤 정책의 대책의 어떤 패턴을 보면요. 이 겉으로는 그 서민 코스프레가 되고요. 서민 코스프레.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부자 감세, 부자 주택 매입 도와주고 뭐 이런 부분이 더 강합니다. 거의 9대1 수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네. 근데 이제 제목에는 이제 이런 식이죠. 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이렇게 하고 상생 임대인 제도를 줘서 임대인들 있는 사람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이제 주택 시장 안정화,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래 놓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설사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자 하시던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던 분들이 1년 안에 집을 안 팔면 세금을 더 맞게 되거든요. 그건 투기적 요소로 봐서요. 네. 그 부분을 지금 또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적 요소가 있어도 그냥 들고 가라는 얘기죠.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매물이 너무 나오니까 주택시장이 경착륙 할까봐 금융위기로 전이될까봐는 전제인데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자나 있는 자들 좀 기득권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정책의 방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려스러웠으니 앞으로도 약간 우려스럽긴 하네요. 왜냐하면 방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한문도 교수님이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네,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